조선시대 민화, 까치호랑이. 자, 이 그림을 천천히 보시죠. 화면 가득 펼쳐진 이 호랑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무섭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뭔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보통 우리가 호랑이를 떠올릴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날카로운 눈빛, 번뜩이는 송곳니,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 호랑이는 백수의 왕, 산속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 호랑이는 어떤가요? 어딘가 멍한 표정입니다. 눈은 동그랗고 초점이 없어 보입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어색하고 몸의 균형도 이상합니다. 털은 마치 구름처럼 몽글몽글하게 그려져 있고 발톱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장식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표정을 보면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멍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까치를 보세요. 까치는 호랑이보다 훨씬 작은 새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까치는 나뭇가지 위에서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호랑이야, 너 뭐 하냐? 이상하지 않나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상군, 즉 산의 임금이라 불릴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호랑이에게 사람이 물려 죽는 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화에서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려졌을까요? 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재미로 장난스럽게 그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민화 까치호랑이 한 점을 통해 조선 사람들의 웃음과 풍자, 그리고 권력에 대한 시선을 아주 깊고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점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민화는 백성의 그림입니다. 이 이름부터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선시대의 그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궁중화원이나 사대부 출신의 문인 화가들이 그린 이른바 정통회화와 이름 없는 서민 화가들이 그린 민화입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민화는 그저 생계를 위해 혹은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민화에는 정통회화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특징들로 비례가 맞지 않고 원근법이 무시되고 색감이 현실과 다르고 표정이 과장되고 구도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민화 화가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움보다 의미, 기교보다 소망, 격식보다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민화는 집안의 복을 빌거나 애군을 막거나 자식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동시에 민화는 서민들이 하고 싶었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담는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양반과 평민 사이의 벽은 높은 신분 사회였습니다. 평민이 양반을 비판하거나 조롱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웃음으로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린 거예요. 그냥 복을 비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문제 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화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웃기거나 규칙을 벗어나거나 과장 풍자할 수 있었습니다. 민화는 조선 서민들의 가장 안전한 저항의 언어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까치호랑이로 돌아가 봅시다. 까치와 호랑이. 이 두 존재는 조선시대 민간 신앙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까치는 희작,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복을 상징했습니다. 까치는 길조였습니다. 다음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지만 동시에 신령스러운 동물로도 여겨졌습니다. 호랑이는 산신의 사자로 여겨졌고 잡기와 애군을 쫓는 수호신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사람들은 호랑이 그림을 대문이나 방문에 붙여두었습니다. 나쁜 기운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그려진 까치호랑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그림입니다. 좋은 소식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가라. 이것이 이 그림의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조선 시대 사람들은 설날이나 새해 첫날에 이런 그림을 집 안에 걸어두었습니다.
새해의 복을 기원하고 한 해 동안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까치호랑이는 그저 길상화, 즉 복을 비는 그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만 더 오래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호랑이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호랑이의 자세가 이상합니다. 까치와 호랑이의 관계가 이상합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그려진 까치호랑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그림입니다. 복을 비는 그림치고는 뭔가 우스꽝스럽습니다. 뭔가 장난스럽습니다. 뭔가 의도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그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호랑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먼저 호랑이의 몸을 보세요. 호랑이는 근육이 발달한 맹수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 호랑이의 몸은 어떤가요? 근육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워 마치 인형처럼 보입니다. 호랑이의 눈은 날카로운 눈빛이 없습니다. 오히려 멍한 사람의 눈처럼 동그랗고 초점이 없습니다. 호랑이의 입은 어색하게 벌린 평범한 이빨입니다. 마치 어떻게 하지? 하는 표정 같습니다. 호랑이에 앉아있는 자세도 매우 어색합니다. 앞발과 뒷발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마치 어떻게 앉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호랑이는 위험도 없고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황스럽고 무능하고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조선시대 민화 화가들은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을까요? 조선 후기 민중에게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은유적 상징으로 양반, 관리, 권력자를 의미했습니다. 조선 후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모순이 쌓여가던 시기였습니다. 양반들의 부패가 심해졌습니다. 지방 수령들의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으나 직접적으로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웃음으로 비판하고 그림으로 풍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자의 중심에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 속 호랑이는 강한 척하지만 실은 허술한 권력의 얼굴입니다. 위험 있는 척하지만 실은 어리석은 지배층의 모습입니다. 무서운 척하지만 실은 무능한 양반의 초상입니다. 민화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권력이나 부패한 양반을 말하면 위험합니다. 대신 민화는 권력, 봐, 저렇게 어설프잖아. 양반, 봐, 저렇게 우스꽝스럽잖아. 이 비판이 바로 웃음으로 이루어진 해학적 풍자입니다. 조선 서민들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웃음으로 저항했습니다. 까치는 호랑이에 비하면 정말 작은 새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까치는 한 입에 잡아먹힐 수도 있는 호랑이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까치의 위치를 보세요. 까치는 호랑이보다 높은 곳인 나뭇가지 위에서 호랑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구도입니다. 일반적인 동물화에서 작은 동물은 큰 동물 아래에 그려집니다.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작은 까치가 위에 있고 큰 호랑이가 아래에 있습니다. 까치가 당당하고 호랑이가 어색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구도입니다. 까치는 조선의 서민을 상징합니다. 작고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힘은 없지만 눈치만 보며 살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은 억압받고 있었지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소리를 불렀습니다. 탈춤을 췄습니다. 민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까치는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소리로 말합니다. 너 무서운 척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너 강한 척하지만 너도 허술하다. 너 위험 있는 척하지만 나는 내가 두렵지 않다.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단순히 재미있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웃음 안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까치처럼 작지만 당당할 수 있다. 우리도 저 까치처럼 약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약자가
강자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입니다. 조선 서민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으로 견뎠습니다. 풍자로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야를 넓혀 조선 사회 전체를 봅시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네 가지 신분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양반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세금을 덜 냈습니다.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평민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군역을 져야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을 존경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질서였습니다. 어길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양반을 직접 비판하거나 권력을 조롱하는 말은 큰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법전을 보면 평민이 양반을 모욕하는 것은 중죄로 다스려졌습니다. 매를 맞거나 유배를 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참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칼이나 주먹과는 다릅니다. 웃음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웃음은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웃긴 이야기예요. 그냥 재미로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쉽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민 문화를 보면 웃음과 풍자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판소리를 보세요. 판소리 중 춘향가에서 변학도는 탐관오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변학도는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어리석음, 탐욕, 허세를 과장되게 표현하며 관객들을 웃깁니다. 관객들은 웃으면서 동시에 분노합니다. 웃으면서 동시에 공감합니다. 탈춤을 보세요. 탈춤에는 양반 캐릭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어떻게 묘사되나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현실 비판이 있습니다. 저것 봐, 양반이 저 모양이야. 저것 봐, 권력자가 저렇게 우스워. 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화는 눈으로 보는 웃음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풍자입니다. 까치호랑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부패했다. 대신 이렇게 보여줍니다. 권력이 이렇게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웃습니다. 웃으면서 동시에 끄덕입니다. 맞아, 저게 현실이지. 웃음은 조선 서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저항의 언어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위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견뎠습니다. 웃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민화 한 점 한 점에 담겨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까치호랑이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수백 년 전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도 웃음이 나올까요? 왜 이 그림이 지금도 재미있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의 본질이 시대를 바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권력은 허세를 부렸습니다.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술했습니다. 모순이 있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여전히 강한 척합니다. 완벽한 척합니다. 위험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까치호랑이를 보며 웃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의 호랑이들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감합니다. 맞아, 저게 현실이야. 맞아, 우리도 저 까치처럼 작지만 포기하지 말자. 민화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입니다. 인간 본성과 권력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년 전 풍자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시대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같은 웃음을 웃습니다.
같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화가 단순한 옛날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까치호랑이를 충분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히 복을 비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조선 서민들의 지혜와 저항과 희망을 담은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을 수 있다면 완전히 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은 억압받았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그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풍자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절망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웃음은 연대를 만듭니다. 까치호랑이를 보며 웃는 순간 조선시대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느꼈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공감이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저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민화는 분노 대신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절망 대신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파괴 대신 창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오래, 더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며 여전히 웃고, 여전히 공감하고, 여전히 감동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폭력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술은 영원합니다. 민화는 단순한 옛 그림이 아닙니다. 민화는 삶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약하지만 당당한 자세입니다. 작지만 목소리를 내는 용기입니다. 까치호랑이는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그림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름답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프고,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고,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민화, 특히 까치호랑이 같은 풍자 민화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웃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조리를 경험합니다. 불합리한 권력을 목격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화는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포기나 비겁함이 아니고 가장 현명한 저항일 수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둘째,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그림으로, 노래로,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찰을, 우리의 비판을 표현하고 있나요? 민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셋째, 연대의 가능성입니다. 까치 호랑이를 보며 웃는 순간 조선시대 사람들은 연결되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 깨달음은 고립을 깨뜨리고 연대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 우리가 느끼는 불만, 우리가 목격하는 모순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연결됩니다. 민화가 그랬듯이 우리의 표현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의 지속성입니다. 까치호랑이는 수백 년 전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감정과 통찰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화는 이름 없는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궁중화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남았습니다. 수백 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표현도, 우리의 창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민화와 까치호랑이, 처음에는 그저 웃긴 그림처럼 보였던 이 그림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서민들의 웃음, 그들의 풍자, 저항, 희망,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화는 단순히 옛날 그림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이고 생각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며 웃는 순간 우리는 조선 시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들의 웃음을 이어받고 지혜를 배웁니다. 한 장의 민화에는 한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고 한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민화를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